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 그, 오늘, 이제 어제군요, 어제.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북한에게 만에 또 이런 아주 재밌는 또,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과의 지난번에 그 8월 23일 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또 안 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자, 이런 비슷한 이제 경우가 이제 지난번에 5월 24일 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박병규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저희 유료방에서는 현대 로템을 그때 당시에 그 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던 기억이 있죠. 거기 보시다시피 5월 25일 날 현대로템을 그때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28,100원에서 그때 거의 한 19% 정도 급락한 상태였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매수 사인을 강하게 드렸었는데, 과연 이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지금 혼란에 이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그와 같은 자료를 지금 모으려고 굉장히 이제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그런데 먼저 이제 긍정적인 신호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과연 이번에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취소 혹은 연기를 했는데 그거는 트럼프의 또 한 번의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략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이제 트럼프의 이 결정은 우리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증시를 볼 때 우리가 투자 기법이라는 거를 공부를 합니다. 투자 기법이라는 거 공부를 왜 하느냐? 투자 기법을 공부할 때 왜 하느냐면, 남들보다 선행해서, 자, 먼저 한자로 보면 먼저 선이지 않습니까? 자, 먼저 행동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을 5분 먼저 행동을 취하면, 이것도 이제 남들보다 내가 5분 먼저 예상을 하고 그게 그 예상이 맞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증시가 종목당 상승폭이 하루에 고가는 30%, 저가는 30% 해가지고 상하 60% 아닙니다. 이건 복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60%가 아니에요. 이거는 70%가 넘어갑니다. 복리로 계산하거든요. 변동폭이 이렇게 크죠. 따라서 5분 만에 주가가 어떤 이런 테마주들은 5분 만에도 10%씩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내가 5분만 먼저 예측을 하게 할 수만 있다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 거죠. 우리가 이 남보다 먼저 선행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 기법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 기법을 공부를 할 때 뉴스하고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뉴스하고 연계시켜서 보게 되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뉴스는 지나간 이 팩트를 후행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특히 부동산보다 심해가지고 약간 트릭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를 본다는 것은 100% 실패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기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했던 투자 기법을 가지고 올해 이제 2월 달이죠. 먼저 그때 1월 말이었습니다. 1월 말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 시장이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증권주를 전량 매도를 해달라. 이거를 1월 30일 날 1시 16분 그리고 1시 12분 13시 12분이 1시 12분이잖아요. 그리고 13시 11분이 1시 11분이죠.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전부 다 매도 사인이 나가고요. 자, 그리고 1월 31일 날 4시 16시 7분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환율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이 올 수 있는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준비를 유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코스닥 인버스 전략을 이제 2월 1일부터 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인버스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대비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다음날 2월 1일 날은 이제 환율 시장을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시 43분에 2월 1일 날 10시 43분에 제가 신중하게 전체 시장이 변곡점이 왔다. 주도주를 교체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과 거래소가 다음 주에, 여기에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그러면 다음 주에 큰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런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 역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자, 이것을 사자. 5,575원에 이거를 준비를 합니다. 코드 번호까지 가르쳐 드리면서 그래서 요것을 오히려 시장이 하락으로 오는 것을 신중하게 대비만 잘하면은 이익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뒤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레벨이 여기에 인버스가 되는 거죠. 인버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코스닥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코스닥 종합지수가 되겠죠. 코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2월 1일 날 요때죠. 2월 1일 날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금요일 날부터 해서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코스닥이 이제 목요일 날부터 이제 인버스 전략을 취해가지고 금요일 날부터 해서 크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소도 이제 그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크게 폭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전 세계 증시도 크게 폭락이 오죠. 이제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그때 2월 초가 나스닥도 여기서 크게 빠집니다. 여기서 크게 빠지죠. 심지어 2월 5일이면 다음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2월 1일 다음 주인데 3.78%까지 폭락이 와요. 그리고 2월 8일은 4%, 거의 4%, 3.9%면 대폭락이거든요. 나스닥이. 그러면 그때 이제 중국 증시도 그때 대폭락이 옵니다. 상해 증시도 보면은 자, 여기 보죠? 보이시죠? 2월 7일 날 다음 주에 1.8% 여기는 그래서 상하이 증시도 무려 2월 9일 날은 6%까지 대폭락이 오죠.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던 그 부분에서 대폭락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 대처를 했는가? 특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원화 환율을 그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까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원화 환율에서 그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오늘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화 환율에서 요 지점을 제가 주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횡보를 했는데 왜 주목을 했는 거냐? 자, 지금 2018년 1월 달에는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폭등이 왔거든요. 그러면 신흥국가 화폐 중에서 가장 방향성을 먼저 주는 원화도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강세, 이제 원화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강세로 나타나는 거죠. 즉, 우리나라 증시도 강세고 신흥국가 증시도 다 강세했기 때문에 신흥국가의 화폐를 대표하는 원화가 당연히 강세. 왜? 우리나라 주식이 그때 급등을 1월 달에 급등을 했으므로 당연히 원화도 이렇게 밑으로 강세로 돼야 되는데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화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10월 달부터 강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로 가면서 원화도 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것을 강세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1월 달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월 달에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충분히 가격이 원화가 떨어졌으므로 조만간에 급등을 말해주는 신호다. 즉 원화가 달러 대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약세거든요. 그럼 약세를 보인다는 건 조만간에 세계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2월 달에 안 좋게 됨을 말해주는 신호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화를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려서 미리 1월 30일부터 대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락한 지점, 2월 첫 주에 2월 이제 3일부터 시작된 그 세계 증시의 대폭락된 요 지점에서 거의 똑같이 폭락이 옵니다. 요 지점을 오히려 이익으로 수익을 바꾸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강력한 이 매수 신호가 역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폼페이오는 방북 연기를 했는데 지금 강력한 매수 신호. 근데 남북 경제 협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제가 오늘 오후까지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보이고 있어요. 연구를 더 해봐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는 좀 늦고요. 오늘 밤에, 일요일 밤에 좀 여러분들한테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제가 앞으로 6,000포인트 꼭 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박병주 전문가의 목표는 우리나라 증시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6,000포인트를 목표로, 이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전략이고, 저희 박병주 전문가의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6,000포인트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욕심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신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1월 30일과 2월 1일까지는 오히려 급락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인버스 전략을 취해서 위험을 줄여서 오히려 이익으로 그때 만회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장이 그때는 급락 신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화, 그 다음에 미국 달러화, 그 다음에 중국 위엔화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매수 신호가, 제가 좀 표현을 급등 신호라기보다는 강력한 매수 신호. 이제 매수라는 거는 떨어져도 계속 모아가는 거죠. 나중에 9월 달쯤에 강하게 올라갈 것을 내가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급등 신호라기보다는 강한 매수 신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와중에 왜 하필이면 트럼프 이분은 폼페이오 4차 방북을 취소를 했는가? 아주 좀 이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엮어서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밤에 깊이 있게 다루고요. 그러면 요 부분, 이제 현재 주식시장은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는 거 간단히 요약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세한 부분들은 오늘 밤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을 자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투자 기법을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를 하는 건가? 남들보다 5분만 선행해서 움직인다면, 먼저 선이죠, 한자로. 선행해서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것이다. 이게 맞추기만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기법을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해석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뉴스를 해석했다가는 100% 망하거든요. 자, 우리가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선은 뉴스까지도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내거든요. 따라서 뉴스를 보고 투자했다가는 100% 망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선하고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차트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투자 기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투자 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대로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차트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투자 기법에서 매수 다이버전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이, 미국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시고 있는 게 미국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자, 미국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시장이 2009년입니다. 그때 2009년에 3월달로 본다면 미국이 망한다 그랬어요. 미국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500이 온다 그랬죠. 500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빡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2번. 자, 가격이 1번에서 2번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MACD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매도 신호가 나와야 되죠. 근데 반대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빨강색 선, 녹색 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매수 신호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요 MACD 값은 올라가면서 스토캐스트 값도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요 구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수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수 다이버전스. 요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조만간에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신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선행적으로 제가 한자로 쓰고 있죠. 먼저선. 요게 투자 기법이죠. 매수 다이버전스가 말하는 투자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매도 다이버전스가로 바뀌겠죠. 거꾸로 되니까. 자, 가격이 올라가는데 1번에서 2번입니다. 자, 지표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자, MACD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MACD가 이렇게 위에 있고 시그널 녹색이 아래로 있죠. 이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MACD는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뭐라 합니까? 매도 다이버전스죠. 그 조만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매도 다이버전스. 자, 이거를 매도 다이버전스. 자, 그리고 나서 이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 제가 고기를 하나 깃발을 딱 꽂아 놓을게요.
요 신호가 나왔을 때에 그 지점에다가 깃발을 꽂아 놓고 제가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고 보면은 요거를 이제 확대를 해 볼게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무진장 빠졌어요. 계속 줄기차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엄청난 요 기법이 되겠죠. 요 부분에서 발생했는데 요 지점 발생했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매도 다이버전스는 요 지점에서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자,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요거를 거꾸로 보면은 이제 매수 다이버전스로 돌변하는 거죠. 왜? 거꾸로 다시 해석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요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것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를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으로,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올라와서 1봉, 다시 올라와서 2봉, 여기 다시 밑으로 빠져서 3봉이 되죠. 3봉. 자, 3봉은 이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림이 됩니다. 3봉. 그래서 이거를 3봉이라고 해요. 요 그림이 나왔을 때 요 넥라인을 깨면 밑으로 폭락이 나와요. 요 그림을 유념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라인에서 자, 보시고요. 자, 1번 라인, 2번 라인. 자, 여기 보면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MACD는 떨어지고 있죠. 스토캐스도 그렇습니다. 이게 따라서 매도 다이버전스. 그렇죠. 매도 다이버전스. 제가 다음에는 쓰지 않게요. 다시 빠졌어요. 재차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음봉이 나왔네요. 그렇고 나서, 자, 여기 가격이 올라왔으면 MACD가 여기처럼 이렇게 빨강색, 녹색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가격, MACD가 떨어지면서 여기 잘 보십시오. 가격이 올라왔는데, 녹색이, 빨강색이 아래에 있죠. 이게 실패한 거예요. 페일리어. 영어로 이제 페일리어가 됐죠. 그 실패하게 되면 여기서 또 폭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폭락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용 넥라인을 깨게 되면 원화는 밑으로 강하게 떨어집니다. 원화가 강하게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떤 것과 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를 지금 시장에서 말해주는 거냐면, 이제 1월 달에 요거하고 요것하고 반대니까, 요거니까. 요 구간에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게 될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3봉이 그림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동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를 A파. 자, 우리 하락할 때는 ABC로 하락을 해요. A, B, C. 특히 이 C파는 엄청난 폭락을 가져옵니다. 즉, 여기서 원화가 A파, B파, C파. 그 원화가 여기서 강하게 밑으로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원화가 밑으로 강하게 가면, 이제 원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화가 달러당 1100원에서 1050원으로 가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강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매수를 해주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원화에 나와 있어요. 투자 기법이라는 건 그러면 나오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 가지, 미국하고 금요일날, 아니, 8월 23일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랬어. 근데도 24일날 원화는 또 밑으로 강하게 뽑았어요. 심상치 않는 징후죠. 자, 제가 오늘 밤에는 요것을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전체 시장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자, 중국이 위에나도 지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중국 위에나.
우리는 현상을 투자 기법이라는 거는 팩트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자, 이 투자 기법을 그대로 보면 되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아까 다이버전스 이론으로 본다면 여기를 1번 위에나 여기를 2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위에나는 가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MACD는 보십시오. 요렇게 올라올 때는 MACD가 당연히 빨강색하고 녹색이 이렇게 정배를 돼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매수 신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계속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MACD는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했느냐? 위에나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위에나를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나가 1달러당 위에나를 지금 되는데 6.9 위엔, 여기는 뭐 대략 한 6.7 위엔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나 약세를 보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나가 밑으로 내려온다. 위에나 강세로 보는 것을 보고 위에나를 매수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나가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국 증시 하락, 우리나라 증시 하락으로 연동이 됐어요. 거의 98%는 맞았죠. 그런데 이제 위에나가 그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강세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여기서부터 1번에서 2번부터 예고를 해줬죠. 다이버전스 이론에 따른다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위에나도 파동을 부린다면 여기 삼봉이죠. 삼봉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삼봉으로.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1봉, 2봉, 3봉. 그러면 파동론으로 요 위에나를 계산을 한다면, 자, 여기가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C파가, 이제 C파가 가장 강력하게 위에나 강세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도 조만간에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그거를 말해주고 현재 있어요. 네. 지금, 더군다나 요때 잘 보세요. 요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죠. 그게 위에나가 약세를 보여야죠. 예.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나가 강세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봐준 그대로 팩트 그대로 뉴스를 보지 말고, 뉴스를 보면 실패한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팩트, 제가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 그래프예요. 위에나가 그 시장에서 보여주는 현상. 현상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위에나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증시로 본다면, 중국 증시로 본다면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뉴스가 어떻게 나든 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박병주 전문가는, 웨스트칸 박병주 전문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우리나라 증시, 트럼프가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 협력주, 남북 경제 협력주는 제가 오늘 밤에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드릴게요. 그러나 그거를 제외하고 남북 경제 협력주는 빼놓고 다른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권주, 다른 우리나라 대형주는 적극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더 붙인다면, 미국 달러와도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달러와도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면 이건 안 좋거든요. 근데 다시 달러와도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환율 시장에서는 이제 신흥국가의 증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증시가 올해 1월 말과 반대로 예? 강한 매수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이 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30일이나 31일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 협상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미국은 2천억 달러 관세를 매긴다 그랬어요. 몇 프로? 25%까지. 중국은 이번에 같이 500억, 600억 달러, 아니 500억 달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은 나머지 여력이 미국한테 여력은 얼마 정도 남아있냐면 약 980억 달러밖에 못 남아있어요. 왜? 중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금액이 연간 1,500억 달러가 안 돼요. 요것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에서는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더 먹어. 이 준비하고 있죠. 예. 이게 8월 말 정도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이번에 또 한 가지 여기 덧붙인다면 9월 9일 날 북한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태양절에 시진핑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러 가죠. 이제 그런 와중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또 나 안 해 그랬어요. 나 안 해. 참 대단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나 안 해. 그래서 우리 지금 남북 경제 협력주를 갖고 있는 우리 투자가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트럼프가 두 번째 나 안 해. 나 안 해. 이 안 해가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 정치학이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급하시니까 일단은 가장 이제 시장 내에 박병주 전문가의 투자 기법, 즉 매도 다이버전스 기법으로 본다면 그 기법으로 봤을 때에 우리 환율 시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남북 경제 협력주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적극 매수 신호가 나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의 희망도 드리고, 그러나 남북 경제 협력주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에 최종적인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